안녕하십니까. 칼자이스 박병준 부장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재료 연구와 관련된 최신 기술 동향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연구와 관련하여 자이스 현미경 솔루션에서 소개해드릴 기술 동향은 다음 두 가지와 같습니다. 첫째, 기존 갈륨 FIB 혹은 플라즈마 FIB에서 물리적 한계로 인해 시료의 일부분만을 가공할 수 있었던 것을 극복하도록 레이저 FIB를 사용한 EBSD 샘플 전처리와 템 샘플 전처리를 소개해드리고, 둘째, 2D 평면 정보에 국한된 결과가 아닌 3D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3D 나노토모그래피 스템 이미징 기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가공 범위가 마이크로 스케일까지였던 한계를 극복하여 EBSD 샘플 전처리나 템 샘플 전처리를 할 수 있는 FIB 레이저 기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B 레이저는 기존 가공 범위가 마이크로미터까지 머물렀던 FIB 가공 범위를 밀리미터까지 확장시킨 장비입니다. 가공 범위를 매크로한 스케일로 확장하였지만 여전히 나노 사이즈까지 가공이 가능하므로 밀리미터부터 나노 스케일까지 전 영역에서 원하는 부위를 가공할 수 있는 사이트 스페시픽한 FIB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으로 먼저 레이저 FIB의 작업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밀한 가공이 가능한 갈륨 FIB 챔버에 레이저 및 가공 챔버를 붙여 진공 챔버의 오염을 최소화하여 깊이 묻혀있는 내부 구조를 레이저로 가공하여 수초 또는 수분의 안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일반 FIB로 수백일 혹은 수십일이 걸려야 가능한 그런 분석 작업을 한두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 현미경이나 비파계 검사로 내부에 관심 있는 영역의 XY 좌표를 확인하여 샘 챔버에서 포지션을 저장한 후에 샘플을 레이저로 이동합니다. 레이저 챔버로 이동한 샘플은 오차 없이 정확하게 기록된 좌표를 다시 불러드리고 그 좌표대로 깊이 묻혀있던 수백 마이크로 혹은 밀리미터 단위의 영역을 제거하여 단면을 노출시킵니다. 이렇게 노출된 시료는 샘 챔버로 돌아와서 FECM으로 관찰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공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 단면을 관찰하실 때에도 추가적인 가공 없이 내부 구조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FIB 빔으로 추가로 가공을 한다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밀한 그런 내부 구조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 가지 FIB 및 femtosecond 레이저 FIB에 대한 재료 가공 속도가 각 빔 직경 크기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빔 직경이 감소하면 정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빔 직경이 증가하면 가공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중앙에 있는 파란색 곡선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갈륨 FIB에 해당됩니다. 높은 가공 정밀도와 다양한 크기를 커버하기 때문에 갈륨 FIB는 오래도록 사용되어 왔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로는 단면 가공, 템 샘플 제작 혹은 아톰 프로브 샘플 또는 광소자 프로토타입 시료 제작입니다. 더 높은 가공 정밀도가 필요한 경우 작은 빔 직경을 가진 헬륨이나 또는 네온 FIB가 이상적입니다. 그라핀으로 가공된 5나노 리본과 11나노의 가로 세로 비율을 가진 이른바 보타이 안테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구조들 모두 헬륨 FIB로 가공된 것입니다. 다른 쪽 끝에는 대형 단면을 준비하기 위해 큰 직경의 빔을 사용하는 제논 플라즈마 소스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100마이크로 솔더볼의 단면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100나노 두께의 슬라이스와 함께 플라즈마 FIB 셈을 이용한 스테인리스 강의 3D 시리얼 섹셔닝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즈마에서도 여전히 밀리미터 단위로 가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femtosecond 레이저는 플라즈마 FIB보다 더 큰 빔 직경인 약 15마이크로의 빔 크기에서 훨씬 더 높은 재료 가공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예를 들어 패키징된 IC에 깊이 묻혀서 쉽게 관찰할 수 없는 구조물조차도 쉽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가공할 수 있도록 매우 많은 양의 물질을 제거하는 데 이상적인 그런 가공법입니다. 일반적으로 EBSD 분석을 위한 전처리는 메카니컬 폴리싱 장비나 이온 폴리싱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분석 위치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광학현미경을 사용해야 하므로 그 정밀도가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항상 일정한 품질이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예처럼 레이저 FIB를 사용하면 레이저 가공을 통해 30분 만에 수백 마이크로의 면적의 EBSD 시료를 전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3단계의 레이저 가공 공정이 적용되었습니다. EBSD 분석을 위해 만든 300 마이크로 폭의 가공만으로 EBSD 분석이 가능한 시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3단계의 레이저 가공 작업 후 처리된 시료의 단면을 EBSD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전체 샘플 영역에 걸친 IPF 지도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이미지는 상단 영역에서 보다 자세한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덱싱 되지 않은 일부 픽셀도 보이는데 이는 모든 EBSD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 쉽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다음 슬라이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인덱싱 되지 않은 알로이 600 샘플의 상단 영역에 인덱싱 되지 않았던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후처리한 결과입니다. 이 IPF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연마 표면에서 고품질 EBSD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TM 샘플을 제작할 때 레이저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템 전처리법은 표면에 위치한 구조에 한해 작은 구조물로 만들어 템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femtosecond FIB 레이저를 사용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료로부터 큰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깊이 묻혀서 일반적인 템 시료 제작법으로 제작할 수 없는 그리고 관찰할 수 없는 시료 구조들도 쉽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cut to array 방법이나 시료로부터 만든 큰 덩어리의 관심 영역을 여러 개의 윈도우로 관찰할 수 있는 멀티 윈도우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H바 시료 제작법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청크라고 하는 레이저로 준비된 매크로 라멜라입니다. 샘플은 일반 실리콘 기판입니다. 템 시편 제작을 위해 청크는 두 개의 마주보는 트렌치 패턴으로 femtosecond 레이저 FIB로 밀링하여 만들었습니다. 각 트렌치는 파란색 직사각형으로 표시된 러프 밀링 단계와 주황색의 직사각형으로 표시된 클리닝 단계로 밀링되었습니다. 위에서 측정한 청크의 두께는 약 10마이크로 안팎입니다. 레이저에 의한 청크 제작법은 표준 FIB 방법과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한 차이점은 바로 스케일입니다. 레이저로 준비된 청크의 크기는 일반적인 갈륨 FIB 청크보다 약 10배에서 20배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FIB를 사용한 청크의 제작이 더 빠릅니다. 이 청크의 경우
제작에 총 80초 정도의 레이저 가공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시료 깊숙이 묻혀있는 ROI의 정확한 좌표는 시료의 도면 레이아웃이나 엑스레이 현미경이나 열 현미경과 같은 비파계 영상 기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예는 이렇게 사전에 확보한 내부에 위치한 ROI의 정확한 좌표를 이용하여 Cut to ROI 기법을 사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내부에 위치한 ROI는 표면보다 80 마이크로미터 아래에 있습니다. 2마이크로의 정확도를 가진 FIB 레이저로 ROI를 포함한 청크 제작에는 80초가 걸렸으며 그 후 FIB로 청크 전체를 제거하는 데에는 약 1시간 36분, 즉 표면으로부터 75마이크로를 제거하였습니다. 이제 깊이 묻혀있는 ROI를 표면에 노출시켰으므로 일반적인 스탠다드 FIB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크를 떼서 템 그리드에 붙이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표본의 현재 크기가 300마이크로 곱하기 140 마이크로인 청크를 레이저로 밀링하여 클리닝하고 6컷까지 작업하는 데에는 약 3시간 만에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컷아웃이 완료가 되면 샘플을 들어서 템 그리드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림 A는 15마이크로 곱하기 14마이크로의 일반적인 FIB 라멜라를 보여줍니다. 그림 B부터 D는 레이저로 준비한 큰 크기의 매크로 라멜라를 보여줍니다. 매크로 라멜라를 보여주는 C와 D 이미지에서의 라멜라가 두 그리드 기둥 사이의 거리를 넘어 양쪽 기둥에 용접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C의 매크로 라멜라 크기는 220 마이크로 곱하기 104 마이크로 크기의 라멜라를 보여주고 있고 D에서는 300 마이크로 곱하기 140 마이크로의 가장 큰 크기의 라멜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백 마이크로 사이즈의 매크로 라멜라를 전체로 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Cut to ROI 방법이나 멀티 윈도우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시는 이미지에서처럼 원하는 ROI는 점선 원안에 있는 경우 상단부를 트리밍 단계에서 원하는 위치에 지점이 있는 깊은 곳에 위치한 ROI가 드러나도록 가공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익숙한 대로 템 샘플이나 FIB 샘 단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가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표면 아래 45마이크로에 있는 ROI와 25마이크로 아래에 있는 두 개의 ROI를 멀티 윈도우법으로 라멜라로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템 준비와 관련하여 레이저의 또 다른 흥미로운 사용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위 H바라고 불리우는 시료를 제작하는 데에도 레이저는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H바 기법은 엑스레이 현미경이나 또는 싱크트론 샘플 제작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샘플은 200마이크로 두께의 커퍼 포일이었으며 레이저 가공 시간은 400마이크로 곱하기 215마이크로의 윈도우를 제작하는 데 약 34초가 걸렸습니다. 물론 이 분석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Cut to ROI 방법을 사용하여서 깊이 묻혀있는 ROI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FECM에 장착된 스템 검출기로 2D 평면 정보에 국한된 결과가 아닌 3D로 볼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FECM에서는 2D 이미징 기법으로 2차 전자나 후방산란 전자로 표면 정보를 얻는 것에서 FECM에서 장착된 스템은 템처럼 TKD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을 분석을 하거나 EDS 분석이나 다양한 컨트라스트 모드를 사용해서 고분해능 이미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3차원 데이터를 얻어내는 시료 볼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석법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표면만 관찰하는 셈에서는 보기 어려운 바이오셀의 내부 구조입니다. 특히 물고기의 감염된 세포 속에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객체는 반드시 템으로만 관찰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FECM에 장착된 스템 검출기에서도 이와 같이 템처럼 관찰이 가능하며 보시는 바와 같이 명확하게 바이러스의 파티클들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단순히 2D의 고해상도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3차원적인 볼륨 정보를 스템에서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료를 다양한 각도로 틸트를 하여 관찰함으로 시료 구조의 앵글별 시리즈 이미지를 얻은 후 재구성하면 3차원 토모그래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양한 각도로 틸트를 할 때 관찰하고 있는 지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템 3D 나노 토모그래피를 할 때는 컴포센트릭 기능과 자동 초점 및 자동 촬영 기능은 물론 자동화된 기능으로 시료가 틸트 후에도 자동으로 관찰 영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동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틸트한 과정에서 시료와 움직임 정도를 표시한 플롯을 관찰을 해보면 관찰 지점들이 약 50나노 정도 안에서 이동하는 수준의 미세한 것을 보실 수 있고 오직 반대 방향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시료를 180도 회전할 때만 큰 범위로 움직임이 있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징크 옥사이드 나노 파티클들을 스템을 사용하여 여러 각도의 시리즈 이미지를 얻은 결과입니다. 4가지 다른 컨트라스트 모드는 동시에 기록되어지며 오른쪽 아래 오리엔티드 다크 필드를 사용하면 보다 정확하게 징크 옥사이드의 결정성에 대한 컨트라스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각 각도별의 시리즈 이미지들을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3차원적인 나노 파우더의 볼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로 연구와 관련하여 사이언스 현미경 솔루션에서 소개해드린 기술은 2가지와 같습니다. 첫째, 시료를 작게 가공함으로 시료의 일부만을 관찰할 수 있었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레이저 FRB를 사용한 EBSD 전처리나 템샘플 전처리법을 소개해드렸고, 둘째, 2D 평면 정보에 국한된 결과가 아닌 FECM 장비의 스템 검출기를 사용하여 3D 볼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